오늘은 2026학년도 발매된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9강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이제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기술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좀 같이 들어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잘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고, 어떤 이런 힘이 이제 좀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물리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요, 이제 콘크리트 얘기가 나오는데 유명한 평가원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만약 내신으로 이 작품을 공부한다, 그럼 평가원 기출을 꼭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평가원 기출에서 바로 이 콘크리트가 압축과 인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지문과 좀 상응하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든다.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이나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데는 문제, 예외, 변수의 구사오죠.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공간과 달리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너무 조밀한 구역으로 나뉘어서는 안 되며 자동차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이나 교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자, 이 문단.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러분, 앞에 보면요, 일상적 공간은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좀 주차장이나 어떤 교각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건물이다 보니까 구역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또 이 교각과 교각 사이, 즉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버티는 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진다는 거죠.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과 같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림에서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둥 간의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한다면 보의 최대 처짐량은 16배나 커지게 된다. 자, 여러분, 왜요? 관계식 도출해 볼게요. 거리의 4제곱이 최대 처짐량과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럼 거리가 2배 넓어질 때는, 넓어지는 게 아니죠. 길어질 때는 4배인 이제 16배가 최대 처짐량이 된다는 거죠. 3문단 가볼게요.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활용해야 된대요. 왜요, 여러분? 거리의 4제곱의 최대 처짐량이 비례하니까 조금만이라도 거리가 넓어지면은 최대 처짐량이 확 커지겠죠. 그러면 최대 처짐량이 커질수록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의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인 원래 치수 분의 변형량을 변형률이라 한대요.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긴대. 자, 여러분, 쌤이 이렇게 그냥 표시해놨어요. 그쵸? 자,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이런 게 이제 어떤 물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익숙하게 배우는 것들이죠.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쵸 여러분? 왜요? 위에서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증가해야겠죠. 근데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어서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내력은요, 재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자, 여러분, 내력과 외력이 같은 상태는요, 비교적 보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재료의 어떤 특성에 따라 재료의 한계에 다다르면 내력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건 보통 비례하지만, 그럼 외력이 더 커졌을 때 내력이 재료의 한계에 의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되면요, 보가 파괴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이때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 이유는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단면적이 클 경우에는요, 이제 얘가 이렇게 넓다는 거죠. 이 넓은 보에 예를 들면 힘이 10만큼 작용을 해요. 그럼 이때 얘를 이제 뭐 구간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요, 얘네들은 각각 버텨야 되는 힘이 굉장히 좀 상쇄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단면적이 좁은 것에 똑같이 10의 힘이 가해진다고 하면요, 이때도 이제 단위 면적당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티냐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단위 면적당 버티는 이 힘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파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넓은 게 10의 힘을 감당할 때랑 작은 게 10의 힘을 감당할 때는 당연히 그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 쉬운 예시로요. 예를 들면은 70kg의 성인이 이렇게 어떤 힘을 받는 것과 뭐 20kg의 아이가 이 힘을 받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쵸? 영향력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응력이라고 한대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력을 고려할 때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인 응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어서 다음 문단은 4문단입니다. 자,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그걸 응력이라고 한다 했죠. 응력이 크며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을 만들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혜 재료로 많이 활용된대요.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요, 물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대요. 한마디로 압축 외력이라고 정리해 볼게요. 그때 저항하는 힘은요, 여러분 내력이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이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인 인장응력은 압축응력에 비해 9분의 1 내지 13분의 1 정도이며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대요. 여러분, 인장에 그럼 약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인장에는 비교적 약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9분의 1 내지 13분의 1이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네요. 자, 이어서 5문단 가볼게요. 따라서 콘크리트로 볼을 만들 때에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여러분, 여기서 콘크리트로 볼을 만들 때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그럼 이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게요.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했어요. 근데 이때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건 그럼 콘크리트를 보완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즉 한마디로 인장에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왜? 압축 응력에 강하니까요.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대요. 왜요? 인장에 강하니까요. 자, 더 큰 힘을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 볼을 만드는 것이다. 철근은 인장력이 크며 콘크리트와 열 팽창 개수가 비슷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기에 좋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글이요 뭐 복잡해 보여도 사실 이거는 정말 쉬운 지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 학교 내신 범위에 이 작품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요, 그 평가원 기출을 꼭 참고해 보면 좋겠죠. 콘크리트와 관련된 지문이 있고요. 쌤이 기억하기로 16년 9월에 출제된 평가원 지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16년에 출제됐다라는 거는 이제 친구들이 찾을 때는 17학년도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콘크리트 지문이 있으니까 한번 좀 검색해봐서 어떤 지문이 정확히 찾아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압축과 인장을 다룬 걸로 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친구들이 같이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 글 마무리해볼게요.